영양소의 종류와 소화라고 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문제 풀고 숙제해오라고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영양소,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고 한다. 이러한 영양소는 인간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영양소를 몸속에 넣는 거죠. 자, 이러한 영양소 몇 종류 있다고요? 6가지. 그래서 영양소는 6가지가 있는데요. 그 6가지의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냐 없냐, 에너지 생산 유무에 따라 나눌 수 있어. 그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을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만들 수 없지만 몸을 구성하거나 조절하는 아이들을 3부 영양소라고 한다. 그 중에서 3대 영양소에 속하는 게 얘네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이 세 가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내는데요. 이 중에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 먹을 때마다 4kcal의 열량을 내요. 근데 지방은 1g 먹을 때마다 9kcal의 열량을 낼 수 있어. 가장 많은 에너지는 지방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3대 영양소를 먹었을 때만 에너지가 나오는 이유는요. 3대 영양소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게 탄소, 수소, 산소다. 그래서 3대 영양소는 모두 다 탄소, 수소, 산소라는 초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백질은요. 탄소, 수소, 산소 말고 질소라는 원소 하나 더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3대 영양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단위체라고 부르는데요. 탄수화물은요. 포도당이라는 입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모든 아이들을 싸잡아 탄수화물이라고 해. 자, 그런가 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있는 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되어 있는 거. 글리세리드, 요즘에는 글리세리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로 된 걸 지방이라고 해. 그 중에서요, 탄수화물과 지방은 먹으면 에너지만 생산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만 생산할 수 있어. 근데 단백질은 에너지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질소가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를 만들어요. 내 몸을 구성하고 그리고 남으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 100이라고 치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는 이 셋 중에서 누가 만드는 거지? 탄수화물.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요. 하루 동안에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됐지? 자, 그러면 이러한 3부 영양소는 에너지 못 만드는데 왜 먹어? 라는 3부 영양소는 물도 있고요. 무기, 염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에너지는 못 내지만 더 중요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우리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먹어야 돼. 근데 물은요. 우리 몸을 구성도 하고 조절도 해요. 무기염료도 우리 몸을 구성도 하고 조절도 해요. 하지만 비타민은 유일하게 6개의 영양소 중에서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단지 조절만 해. 자,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을 먹어야죠. 안 그러면 결핍증이라는 병 걸려요. 라고 했죠. 이러한 비타민은요. 6개가 있는데 비타민 A, B, C, D, E, K 이렇게 6종류의 비타민이 있어. 그 중에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밤눈이 어두워지는 불면증에 걸릴 수 있고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고열병,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걸려? 이런 것들 걸려. 얘네들은 걸릴 필요가 없어. 됐어?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6개의 영양소를 먹었을 때요, 내 몸에 가장 많이 저장되는 몸을 구성하는 순서라고 하면 여러분들 몸은 물단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야죠. 그래서 우리 몸엔 물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그래서 물단지, 무탄이라는 순서로 우리 몸은 저장되어 있고요. 내 몸에 비타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먹는 영양소 중에서 3대 영양소 중에서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죠. 그걸 우리는 영양소 검출법이라고 해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건데 그 중에서 탄수화물 중에서도요, 녹말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엿당 또는 포도당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봐야죠. 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지방이 들어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자, 얘네들 중에서 누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품, 그 약품을 우리가 시약이라고 해요. 시약이 필요합니다.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품의 이름. 아이오딘.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녹말이 있는 거야? 정남색. 엿당이 있는지 검출하는 시약. 그렇지. 베네딕트 용액.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고 나서 나열해야 딸기 색깔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엿당이나 포도당이 있다면 베네딕트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황적색. 단백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뷰렛이라는 용액을 사용해야 되는데 뷰렛은 항상 구리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섞을 거야. 이걸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라색. 자, 지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필요하니? 수단 쓰리용액. 이 수단 쓰리용액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으로 바뀌어야 돼? 선홍색.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액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됐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양소와 그 영양소 검출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첫 번째였어. 이게 다 들어있는지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를 부셔서요, 세포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양소를 부셔. 그래서 세포 속에 넣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소화과정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음식을 작게 부술 건데요. 이러한 소화라는 과정은 힘으로 대충 부수는 과정이 있고요. 약품으로 녹여내는 과정도 있어요. 그쵸? 자, 힘으로 대충 부수는 걸 우리 무슨 소화? 기계적 소화라고 해요. 됐죠?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약품, 거짓말, 소화, 효소. 소화 효소에 의해서 영양소를 완벽하게 녹여내는 과정을 우리는 화학적 소화라고 한다. 그 중에서 화학적 소화를 우리는 배우는 거죠. 진짜 소화. 자, 그러면 이렇게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장소를 소화 기관계라고 하죠. 어디부터야? 불러. 입. 식도. 그 다음이 위. 됐죠? 그 다음 그렇지. 소장, 대장. 그 다음이 몸이 항문. 됐어.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쭉 잡아당겼을 때 거기에 걸려있는 애들. 얘네들이 소화기관. 자, 얘네들은 음식이 직접 지나가는 소화기관이고요. 음식은 지나가지 않지만 소화작용을 도와주는 또 다른 소화기관들도 있죠. 자, 뭐 있습니까? 간, 쓸개, 이장. 얘네들까지가 소화기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실제 장소 세 군데. 어디? 소화 효소에 의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곳 세 군데. 위, 소자. 이렇게 세 군데에서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 여기에서만 소화 효소가 나와. 알겠어? 자, 그 중에서 입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영양소. 누구지? 탄수화물 중에서 누구지? 녹말. 됐어. 녹말을요, 입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 중에 이름? 아밀레이스. 그렇지, 유명하다니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뭘로? 엽당으로 분해돼. 됐어. 네. 위에서 일어나는 영양소. 소화가 일어나는 영양소. 외워야 돼. 단백질. 단백질만 소화시켜. 뭐가 나와서? 펩신이 나와서. 됐어.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부셔. 근데 펩신 혼자서 못해. 이거를 도와주는 보조 요소가 필요하죠? 누구? 염산. 됐냐? 네.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모든 영양소가 처음부터 다시 소화가 일어나. 그래서 녹말도, 단백질도, 지방도 처음부터 다시 소화가 일어나. 자, 이때 녹말은 엿당이 완벽한 폭당이 될 때까지 부수고요. 단백질은 똑같아요. 단백질 중간 산물로 부시고 이걸 완벽한 누구?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부수고. 됐어. 지방은 한 번에 분해가 끝나. 누구로? 지방산 더하기 모노글리세리드. 맞냐? 이때요. 이 영양소가 부서지는 이 첫 번째 단계에 사용되는 효소는 다 누가 만든 거? 누가 만든 거? 이거? 이자가 만든 거. 이자가 만든 효소를 가져다가 쓸 건데요. 그 중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부수는 이자에서 만든 효소 이름 똑같습니다. 누구죠? 아밀레이스. 그래서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부수는 이 효소의 이름 무늬 트립신. 얘는 라이페이스. 그래서 이거 다 이자에서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는 장소. 그래서 소화 효소를 만드는 장소고, 실제로 3대 영양소가 부셔지는 곳은 소장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 뒤에 있는 얘는 이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소장이라고 하는 장생에서 만든 소화 효소를 쓰지만 우리는 별 필요가 없어.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영양소가 완벽하게 소화가 끝나면 얘네들을 우리 몸에서 뭐합니까? 흡수해서 세포에 갖다 주겠죠. 자,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소 어딥니까? 소장에 있는 누구? 융털. 자, 소장에 있는 작은 융털이라는 빨대들이 쪽쪽 빨아먹어요. 됐죠? 그 융털이 이렇게 생겼어. 뻐켓처럼 생겼어. 자, 이때 안에 있는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안주감이고요. 지방과 관련된 아이들을 흡수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중에 지용성 비타민은 BC 빼고 나머지 A, B, E, K 요거 4개에다가 지방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해. 자, 그런가 하면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 자, 요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해?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는요, 수용성인 아이들을 빨아먹어. 그래서 비타민 BC 가득. 그래서 이거랑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 이렇게 6개를 흡수해.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면 얘네들은 모두 다 우리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각각의 장소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왜 소장이 직접 안 하고 융털을 통해 흡수해? 그래야 한 놈도 놓치지 않고 다 빨아먹을 수 있는 영양소를 흡수하는 흡연력을 뭐 할 수 있어? 넓힐 수
거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너네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으로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시험지로 냈어요.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화 해당되는 문제예요. 됐죠? 15문제 풀었거든요. 1번부터 답부터 불러볼게요.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3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5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은요, 순서대로 라, 마, 바, 다, 아, 사 이렇습니다. 자, 12번은요, A가 아밀레이스, B는 펩신, C는 라이페이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13번에 4. 네. 자, 14번 4, 15번 3 이렇게 되고요. 11번은요. 이 순서예요. 됐어. 틀린 것 좀 보자. 틀린 것 좀 보자. 너네 거기 틀린 거 보시면요. 자, 일단은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제가 설명할 게 뭐 있을까요? 1번이요. 네, 1번하고 3번 볼게요. 1번 문제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데요.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 3대 영양소 그리고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거 비타민 빼고 나머지 이랬습니다. 그 중에서 봐봐. A는 우리 몸에 제일 많은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라고? 물단지. 그러니까 A가 물, B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됐어? 그 다음이 무탄 그랬으니까 무기업물, C는 탄수화물 뭐 이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볼게요. A는 물이잖아요. A는 영양소와 노폐물을 유출처, 운반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출처, 체온 유지. 물은요, 혈액을 만들고 땀을 만들기 때문에 물질을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는 그래서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C는요 라고 하는 포도당이요. C는 섭취하는 양은 많아요. 우리가 주식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몸에 조금밖에 없다 그랬죠? 이유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됐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표현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다음 중 영양소의 하나인 물에 대한 설명 지금 했죠? 기억에 있었던 1번의 기억에 있었던 내용이 바로 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보면은 1번 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이건 물이 아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설명이야. 그 다음에 2번 몸의 구성 원소에 질소가 들어있다. 이거 누구지? 단백질이야. 그치? 옆에다 써. 자, 우리 몸의 대략 16%를 차지해요. 1번 보시면 알겠죠? 단백질입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비열이 너무 커. 자, 이 비열이라는 건 2학년 7단원에 나와요. 됐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자, 열을 많이 보관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입니다. 됐어? 물은 비열이 커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됐어? 그래서 아무리 밖이 추워도 체온이 툭툭 떨어지지 않고요. 아무리 밖이 더워도 체온이 쭉쭉 올라가지 않고 항상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물이 열을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 네. 라고 하는 겁니다. 5번. 사용하고 남은 양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된다. 이거 녹말 얘기한 거야. 탄수화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탄수화물은요. 몸속에 저장될 때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돼요. 선생님, 그럼 탄수화물은 다 녹말로 이루어지고? 녹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이잖아요. 근데 저장될 때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돼요. 네.
자,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해결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7번부터 13번까지 질문. 저 10번. 10번이요. 또요. 8번이요. 자, 10번하고 8번 해봐드릴게요. 8번 보시면 다음 중 소화 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거든요. 소화 효소,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아밀레이스, 트립신, 펩신 얘네들이 소화 효소인데요. 이러한 소화 효소는 뭘로 만들어졌어? 이 소화 효소도요. 다 단백질이 변해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이 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효소들은요. 자, 우리 체온의 온도 안에서만 활발하게 움직이죠. 자, 너무 온도가 높거나 너무 온도가 낮아지면 효소들이 다 파괴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나도 안 되고요. 저체온증에 걸려도 안 됩니다. 효소들이 다 죽으니까. 알겠어? 네. 그리고 우리 몸의 pH, 우리 몸도 산성인 부분이 있고 염기성인 부분이 있고 중성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펩신은 산성에서만 움직여요. 그래서 염기성에서는 죽어요. 라고 하는 적당한 pH 안에서만 활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볼게요. 8번에 있는 이런 효소는요. 주로 지방으로 이루어졌다? 틀렸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니은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움직이다? 아니요. 온도에 민감합니다. 이게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소화 효소나 한 가지 영양소만 분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죠. 모든 영양소는 다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리을 음식물을 작은 알갱이로 분해해서 체내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다. 정확한 효소의 표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효소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 디귿과 리을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 8번 다음에 10번 해달라더니? 네. 네, 10번 보시면 자, 우리 이거요. 이름 한번 붙여보자. 꼬맹아. 맨 위부터 라, 잎이야. 마, 식도. 그 다음에 가가 간, 바, 위야. 됐지? 그 다음에 나는요. 간 밑에 있죠. 이 새끼가 쓸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사, 이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다가 수장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아가 대장입니다. 됐어? 그리고 자가 똥고 항문이야. 알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소화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그랬는데 1번 보세요. 간은요. 아까 너네가 얘기한 대로 간이잖아요. 간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라이페이스가 있는데 라이페이스를 혼자서 지방 분해 못해. 얘를 도와주는 뭐가 필요해? 쓸개즙이 필요해. 근데 쓸개즙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야? 쓸개즙은 생성되는 곳이 간이야. 그리고 이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하는 곳이 쓸개였던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에서요. 간은 지방 분해에 효소를 생성한다. 쓸개즙이 효소는 아니죠. 보조효소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2번 나라고 했는데요. 나는 쓸개입니다. 나는 염산과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들어 장으로 보낸다. 이상한 소리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다는 뭐냐면 소장입니다. 다는 소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가장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4번 다는 위입니다. 자, 위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는 이자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3대 영양소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오시면 14, 15번에서 질문.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지. 자, 이제 연습은 없어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시험 대비 교재 있죠? 시험 대비 교재 5, 6, 7. 두 사람은 선생님이 복사했어요. 5, 6, 7페이지에 있는 문제예요. 자. 빨리 불어.
빨리 풀어주지. 너무 이상한데 내신 몇 분쯤부터 하지 않았어? 네, 토요일에 왔어요. 아, 소리 났어. 선생님 해줄게. 그거 왜안 가져가? 보여주세요. 없죠? 감사합니다. 여기 짱 좋아. 안 불어. 그렇죠? 여기 영양소 갖기가 조금 어렵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네. 지금 생대 중에서 간에서 만들어진다. 식용덩어리를 작은 알맹이로 만든다. 자, 이게에서는 모든 것을 찾아내는 데요. 그래서 왜 되는 거예요? 쓸개집은 간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쓸개 전용에다가 수정을 맞죠. 네, 그러면서 이런 쓸개뼈 역할은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는 거고 지방은 작은 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지방을 만들면 그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린으로 부수는 것 라이오페이스고요. 네, 이런 얘기예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는 라이오페이스죠.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라고. 염색하고 똑같이 보조 효소예요. 됐어? 네. 근데 다그 단백질하고 그 단백질하고 지방인데 됐어? 질문. 뭐가 지금 가고 싶어? 정신 안 차려? 뭐? 이거는 네. 같은 양의 녹말 용액에 들어있는 혈관의 H를 같은 장치를 하고 일정 시간 후에 영수로 검출하는 거야. 됐어? 자, 너네 다 풀었냐? 네? 다 풀었어? 네. 언제 남았어요? 딸 안 풀어. 자, 6페이지에 있는 12번 좀 봐봐. 네. 6페이지에 있는 12번을 보시면요. (6페이지) 12번 문제는요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실제로요 우리가 녹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녹말을 가지고 있는데 녹말 속에다가요 내가 뭐를 집어넣냐면 이런 식으로 다 녹말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실험관에는 증류수가 뭐냐? 깨끗한 물. 그래서 물 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증류수가 녹말을 분해시키니? 아니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실험관은 그대로 녹말 상태로 있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관에는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냐? 침 집어넣죠. 침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밀레이스. 그것 때문에 2번 실험관은 녹말이 분해돼. 그래서 뭘로 바뀌냐? 연다운으로 바뀌었어. 됐어? 네. 그리고 3번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끓인 침을 집어넣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들은 다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도 죽고 온도가 너무 낮아도 죽는다 그랬어. 근데 그 침을 끓여.
그럼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어. 그러니까 아밀레이스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녹말이 분해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대로 녹말 상태로 남아있어.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요. 첫 번째, 아이오딘을 떨어뜨린다 그랬어요. 아이오딘은요, 누가 있을 때만 색깔 바뀌어? 녹말이 있을 때만 색깔이 바뀌죠. 그러니 아이오딘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변하는 시험관은 1번과 3번만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색깔 변화를 할 수가 없어. 녹말이 없으니까.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떨어뜨리냐면 베네딕트를 떨어뜨려. 베네딕트는 누구랑만 색깔 변화해? 엽당 또는 포도당. 그러니까 얘를 만났을 때만 황토색으로 바뀌고요. 얘네들은 색깔 변화하지 않아.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요. 이 시험관 여기에서는 얘를 A라고 했고요. B라고 했고요.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오딘을 떨어뜨렸을 때 가는 청담색, 그 다음에 나는 색깔 변화 없어. 알겠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베네딕트를 떨어뜨렸을 때 라고 합니다. 얘 색깔 변화 없고 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되겠니?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몇 번? 이거요. 소장 11자죠. 간, 위, 이자. 알겠어? 이 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A에 저장된 소화의 그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A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이건 쓸개. 그래서 A는 쓸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쓸개질은요. 단백질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 아이죠. 쓸개질.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A와 D에서 소장으로 소액이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A와 D에서 됐어? D에서 쓸개즙과 그 다음에 이자에서 만든 아이는 다 어디? 소장으로 분비해서 소화를 돕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냐? 그 다음에 D에서는 소액을 만들지 못한다. 자, 라고 하는 B는요, 간이죠. 그래서 간에서는 소화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쓸개즙이라는 소화 효소가, 보조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C에서는 녹말이 처음으로 분해됐다. 녹말이 처음으로 분해되는 건 1이죠. C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C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은 펩신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 자, 펩신은요. 자, 소화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맞아요. 됐어? 네, 근데 여기에서 소화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다. 근데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D에서 지방이 처음으로 분해된다. D에서는요, 지방이 처음으로 분해되니 이자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맞는 거예요? C에서 분해되는 소화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왜 3개지? 자, B에서는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B에서는 소화액을 만들지 않는다. 맞고요. A와 D에서는 소장으로 소화액이 분비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쓸개즙을 소화액으로 안 보고 보조 효소로 만들어봐요. 그러면 틀렸다고 해야 되죠. 됐어? 7번은 네, 1번. 자, A에 저장되어 있는 거 쓸개즙. 자, A에 저장된 소화액은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 아니죠.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네, 이런 식의 내용들. 자, 그래서 문제 다 풀었습니까? 네. 설명했습니까? 네. 어디까지 풀어서? 문제 푸는 속도 열나 느린데요? 그럼! 1번. 저 이거요. 자, 이거 보시면 어떤 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를 떨어뜨리는데요. 이때 여기서 색깔을 관찰했어요. 이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게 포도당. 자, 포도당이면 베네딕트 색깔 변해야죠. 아. 단백질, 그러면 비네딕트 색깔 변해야죠.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끊어드릴게요. 됐어. 10분만 끊었다가 이제 오늘 진도 내용, 혈액 순환에 대해서 갈게요.